자, 표현과 사고를 공부했으면요. 이제 학습 활동을 공부해 봐야 되겠죠. 앞에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정리하면 사고와 표현은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표현 활동 중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세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적 사고, 전략적 사고, 성찰적 사고. 자, 이번 학습 활동은요. 이 세 가지 사고들이 어떤 사고인지 직접적인 사고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이러한 생각 여섯 가지네. 여섯 가지를 보면서 이 생각은 어떤 사고인지 연결시키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각 요 칸에 있는 사고들이 어떤 사고들인지 선생님이랑 보면 첫 번째는요. 글쓰기를 하면서 문득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왜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자, 이 왜 글을 써야 하는지를 두 글자로 하면요. 목적입니다. 글쓰기의 목적. 지금 글쓰기의 목적을 의문이 생겨서 성찰하고 있죠. 목적 성찰. 글을 막 쓰다가 갑자기 나 왜 글을 써야 하지? 내가 지금 글을 쓰는 목적이 뭐지? 라고 본인의 글쓰기 행위에 글쓰기 목적을 성찰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요. 성찰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하는 도중에 발표라는 것은 말하기 표현을 하는 도중에 청중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얘네들은 잘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내가 지금 너무 졸리게 얘기하나? 이런 식의 자신의 말하기 행위를 점검하고 있죠. 자신의 말하기 행위를 점검한다. 역시 성찰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고문 쓰기 과제를 받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유리할지 주제 선택을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주제 선정 전에 생각을 거쳐서 결국에 주제를 선정하는 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맞죠?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유리할지 생각해서 결국에는 주제를 선정하겠다는 행위죠, 지금. 따라서 의사결정적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학 작품을 읽고 비평문을 쓰면서 지금 글쓰기 중간에 등장인물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자, 그렇다면요. 유형으로 나누다. 우리 아우르기 전략 사용하고 있네 라고 알 수 있겠죠. 따라서요. 글 중간에 이렇게 전략을 사용하는 전략적 사고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 전에 나 지금 어떤 사례를 활용할지 고민을 합니다. 자, 이 어떤 사례를 활용할지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도요. 내용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의사 결정적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요 내용들의 차이를 분석했다. 뭘까요? 그렇죠. 견주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요. 요 견주기는 전략적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 의사결정적 사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은요, 글을 쓰는 과정 중에서 글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주제를 선정하고 목적을 선정하고 내용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 내용 조직 방법을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결정 과정이 의사결정적 사고라고 보면 되는데, 성찰적 사고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왜가 포인트라면, 의사결정적 사고는요, 어떤 걸 선택할지 생각했다가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어떤 걸 활용할지 고민했다, 생각했다. 똑같은 맥락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암기의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학습활동은요, 학습활동 2번은 선생님이랑 설명해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 학생들은요, 활동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위에 보이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했을 건데요. 이 단어들을 선택하는 목적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주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못 써놓은 학생들이 있다면 요거 채우시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단어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런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글쓰기의 주제를 정하는 학습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감을 주면 그 글감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내고 그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주제를 결정하는 것, 의사결정적 사고의 학습활동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학습활동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은요, 전략적 사고에 관한 학습활동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야기해볼까요? 한 사람. 전략적 사고는 밝히기, 풀이하기, 견주기, 아우르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4가지 전략적 사고가 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림으로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비주얼 싱킹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비주얼 싱킹 한 것들 중에서 잘된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림이 나오니까 재밌겠지.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2학년 1반 박민지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칭찬했고요. 다른 반에 가서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글을 읽고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라 했는데, 박민지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 모두 다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에 나오는 세부적인 해설보다는요, 내용 파악 정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겪는 신경성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흔한 질환 중에 신경성 증상이 많은데, 이 신경성 증상은 그 예시가 여기 밑에 나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요. 신경성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신경성 증상에는 소화불량, 속쓰림, 설사, 변비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겪는 신경성 증상의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 고3 학생이요, 지금 안에 속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맞죠? 스트레스, 머리가 지끈하고, 그래서 이런 내부의 몸 안에서요, 이렇게 신경성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해지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산소긴 산소인데, 그 산소와는 다르게
자, 이런 스트레스나 식품 첨가제, 화학물질, 환경오염 등에 의해 체내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로서 일종의 나쁜 산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 그림을 그래서 보면요. 입을 통해서 식품 첨가제나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입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체내에 쌓인 이 찌꺼기, 몸 안에 찌꺼기들을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그림은 지금 활성산소가 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활성산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걸 그림으로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겠죠, 이제. 자, 세 번째 문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활성산소의 개념에서 활성산소는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정상적인 세포막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암,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이 암,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 줄이는 방법으로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인 만큼요. 우선 활성산소 생성의 억제를 위해서는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의 분비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항산화 요소인데 항산화 요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활성산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림 보면요. 활성산소는 나쁜 산소죠. 이게 정말 기발한 건데 산소의 그 화학 기호가 O2 아니겠습니까? O2. 그런데 나쁜 산소라서 악마처럼 그렸어요. 천재 아니니? 보고 있니 민지야? 천재야. 자, 활성산소는요. 암 이런 각종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산소가 과일에는 쥐약입니다. 맞죠?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의 내용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단은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이 그러면은 채소, 과일 섭취하는 거, 스트레스 줄이는 거밖에 없느냐?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활성산소의 양을 늘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쁜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요. 활성산소를 반대로 줄이려면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넘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운동하기라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맞죠?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의 그림에는요. 보통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학생들 많죠? 자, 네 번째 그림은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런데 이 전체 글에 제목이 뭐냐면 지금 가려졌는데 한의학으로 질병치료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제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한의학 용어 중에 부정거사라는 말이 있다. 부정거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부정거사의 뜻. 정기를 길러 사기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기는요. 기운인데 어떤 기운일까요? 그쵸,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요. 사기는요. 그쵸, 나쁜 기운이겠죠. 좋은 기운을 길러서 나쁜 기운을 제거해서 우리가 아픈 걸 치료하는 걸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위에 읽은 글에서 나쁜 거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활성산소는요, 나쁜 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활성산소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들, 얘네가 바로 사기고요. 이러한 사기를 방어하는 힘을 전기라고 한다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 사기를 방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줄이기, 채소 섭취하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사기를 방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맨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전기가 사기를 얼마만큼 잘 방어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잔병 치레를 하며 살 수도 있다. 내 몸에 전기를 도와주는 한약으로 체질을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채소나 과일 많이 섭취하고 운동해서 나쁜 기운, 질병을 물리치자, 신경성 증상들을 이겨내자, 그게 한의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림 막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또 보면 전기라는 굉장히 좋은 놈이 얘가 지금 방패를 들고 사기들, 나쁜 O2, 활성산소 이런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전기는 뭐 하던 애들이야? 그렇죠? 운동하던 애일 수도 있고요. 채소와 과일 얘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다 봤고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의 정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면 이 글은 어떤 목적으로 쓴 글인가 마지막 부분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그 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부정거사. 운동 많이 해라. 채소 많이 먹어라. 한약도 먹어라. 뭐 이런 글이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필자가 대상으로 고려한 독자층을 짐작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보자는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층으로 둘 수 있습니다. 맨 첫 부분에 고3 학생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뭐 중간 내용도 그러니까 운동해라,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를 고3 학생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봤다면 이제 글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왔을 텐데요.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죠. 맨 처음에 신경성 증상으로 이 글은 시작하는데 신경성 증상의 뭐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했던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순환 장애나 학업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활성산소가 신경성 증상을 유발한다라는 요거는요, 어떠한 사고과정, 전략적 사고 중에서 어떠한 사고과정을 나타낸 걸까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 다른 말로 하면 밝히기, 인과의 분석, 맞죠? 밝히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학습활동은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굳이 시간이 안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도 혹시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학습활동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5번은요, 연설문을 읽고요. 그 연설문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하는 학습활동입니다. 성찰적 사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기나 글쓰기의 뒤에 나타나는 사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기나 글쓰기 중간에 성찰을 통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때는 말하기나 글쓰기의 중간에도 사용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어봐야 하는데 사실 저 위에까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요 부분, 그런대로 시작한 요 부분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옆에서 연극을 보던 어떤 할머니께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당황을 했지만 할머니께 그 이유를 여쭤봤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증손자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 이산가족 상봉 때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였어요. 까지는 연설에 있어서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맞죠? 쭉 연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연설문을 읽을 때도 자연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연설을 시켜보니까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연설이라는 것은 1대 다의 말하기인데요. 한 명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연설이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설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어서 나온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친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니까 한 사람이 할머니 역할을 해주고 한 사람이 앞에 나온 사람이 학생의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체가 나오면요. 한 명이서 원래 말하는 연설에서는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쵸? 연설하러 나온 학생은 나중에 북한에 살고 있는 학생 또래를 만나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저는 언급결에 대답했습니다. 저 친구로 대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연설이 아니고 구연동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1인극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연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연설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무슨 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말을 구어체라고 하고요. 말하는 둘을 구어체라고 하고요. 책에서 볼 수 있는 글로 적힌 걸 문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큰 따옴표를 써서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은 입에 적합한 구어체입니까? 글에 적합한 문어체입니까? 그렇죠. 문어체입니다. 소설에 보면 이렇게 대화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어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연설에 적합한 입말이니까요. 문이래. 연설에 적합한 구어체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연설에서 다 해보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 고쳐야 하겠다, 성찰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 그 옆에 페이지 학습활동 문제 3번 말하기를 하면서 연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자에 요러한 정답을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요 부분을 나중에 제 또래 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대할 것 같으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머니의 대사를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구어체입니다. 맞죠? 할머니는 그게 말로는 쉽지만 아무하고나 친구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썼으면 학습활동 마무리해도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